자, 안녕하세요. 김영희 널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이 질문을 하셔서 도나베디안이 제시한 의료 서비스 질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도나베디안은 그 질평가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하나가 구조평가, 또 하나가 과정평가, 또 하나가 결과평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의료기관의 시설이 좋은지 나쁜지 이거를 평가하는 걸 우리 구조평가라고 하는 거죠. 구조평가는 말 그대로 뭐 상급종합병원이라면 상급종합병원에 맞게 시설이 되었는지 이걸 보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요번에 A라는 병원에 갔다 왔는데 너무 병원이 좋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되물어 보면 거기 병원에 가면 커피숍도 있어. 그리고 거기 가면은 마트도 있어서 되게 좋더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커피숍하고 마트하고 병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평가는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이 좋게 평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그런데 도나베디안은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구조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임제도라는 게 있어요. 신임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이라면 이런 시설을 갖춰야 돼 라고 체크리스트에 다 이렇게 항목을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항목을 적어 놓은 거 갖고 보는 거야. 그 병원에 가서 요 시설이 있네, 이런 시설이 있네, 다 체크해. 그래서 다 갖춰져 있으면 이 병원은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신임제도는 구조평가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의료인들이 있으면 의료인들이 면허증을 다 갖고 있는지, 또는 그 병원이 그 병원협회 회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병원협회 회원이라면 당연히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추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시설 장비 이런 것들도 보고 있고요. 직원의 규모 같은 것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동료 감시 방법이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A라는 의사가 이제 진료를 했어. 그리고 나면 차트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차트를 B라는 의사가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과잉진료 한 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우리는 동료 감시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동료 감시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료비 청구 방법이 체계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구조평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과정평가는 그 병원 내부에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해. 그럼 이걸 내부평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병원 바깥에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해. 그럼 이건 당연히 외부평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과정평가 중에 하나가 의료 이용도 조사라고 있어요. UR이라고 하는데, 의료 이용도 조사.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분명히 제가 과정평가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의료 이용도 조사는 환자 차트 갖고 합니다. 특히 퇴원 차트 갖고요. 환자가 퇴원을 했어. 그럼 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혹시라도 이 의사가 과잉진료 한 거 아닌지라고 의료 이용도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 의료 이용도 조사를 같은 동료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동료심사위원회라고 표현하는 거고 PRO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이런 차트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의료수준검토기구라고 해서 PSRO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보기 중에 PRO, PSRO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과정평가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평가를 했어. 그럼 이것도 역시 과정평가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과정평가는 진료의 본질 행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의사를 만났을 때 그 환자가 제대로 진료를 보는지 이거를 평가하는 거를 과정평가라고 하는 거고, 결국 진료의 질을 평가하는 겁니다. 진료의 양이 아닙니다. 그럼 진료의 양을 평가하는 건 뭔데요? 그게 결과평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좀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 진료의 질 하면 과정평가, 진료의 양 하면은
때 이거는 결과평가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고, 그럼 결과평가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당연히 있지요.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평가예요. 근데 결과평가는 말 그대로 내가 이 A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내 건강해졌어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솔직히 결과평가를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는 없어요. 왜? 내가 그 병원을 그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서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운동을 해서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거 외에 외부적인 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평가를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결국 뭐냐면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것도 있긴 해. 뭐 사망률, 이완율 이런 것도 조사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사망률은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기로 유명한 병원은 당연히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서울대라든지 뭐 그 다음에 삼성병원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니까 좀 그러긴 하는데 사망률이 좀 높아요. 왜? 위중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결과평가를 측정하기는 정말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나베디아는 결과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결과평가를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해서 과정평가가 중요하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구독자 한 분이 질문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도나베디안이 제시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과정평가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였고요. 첫 번째 보기가 면허와 자격증 검사를 통한 평가. 자, 이거 뭘까요? 구조평가죠. 면허 자격증 검사니까. 자, 두 번째, 의료 이용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평가. 자, 의료 이용의 적절성 평가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료 이용도 조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 평가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세 번째는 환자의 치료 만족도를 평가. 자, 만족도 하니까 당연히 결과 평가겠죠. 자, 4번 환자의 치료 결과를 평가해. 치료 결과 어떻게 되는데 이건 당연히 결과 평가에 속하는 거죠. 결국 보기 1번은 구조평가, 2번은 과정평가, 3번, 4번은 결과평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신 거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한 도나베디안의 의료서비스 질평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